그 양모가라는 표현이 굉장히 와닿는 표현인데 왜냐면 언론 인터뷰를 정말로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취재 편의점에도 일찌감치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네. 일찌감치 아니 명태균 씨가 먼저 연락이 왔죠. 그러니까요. 네. 명태균 씨가 먼저 저한테 그 페이스북 메신저 뭐 그거 있잖아요. 전 잘 쓰지 네. 않는데 그걸로 이제 소위 이제 패매라고 하는데 그걸로 밥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처음 봤어요. 대개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취재원에게 먼저 접근을 하지 취재원이 기자에게 먼저 접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죠. 흔한 일이 네.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차례 통화를 했고 최근에는 뭐 자주 통화하는 사이가 됐어요. 최근에 기자들 사이에서 명태균 씨와 통화하지 않으면 기자도 아니다. 예, 핫피플이니까 이 사람이랑 통화를 해야 된다. 막 이제 이런 그 우스개도 있는데 뭐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 기자님 저 100꼭지 갖고 있습니다. 100꼭지다. 100개의 꼭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는 일도 아니야. 자,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선언처럼 네. 저는 들렸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저는 제일 그 정치인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정치인들 향해서 닭이라는 표현을 써요. 맞아요. 네. 자기는 닭을 길러서 내보내고 닭이 봉황이 봉황이 되니까 되는 거죠. 전부 나를 찾아와서 봉황이 되려고 한다. 이제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쭉 이렇게 바라보면서 일정 부분은 조롱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늘 뭐 무슨 엘리트다, 뭐 검찰총장이다, 뭐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는 거거든. 이런 뉘앙스의 발언들 굉장히 많이 해요. 민주당은 바람을 일으키지만 나는 산으로 간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산은 그 자리에 있다. 산의 형세는 바뀌지 않는다. 나는 산을 만드는 사람이고 판을 끄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혹할 사람은 혹할 것 같다. 특히 이제 정치에 야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꾸 낙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제 갈급한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몰렸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저는 대통령실의 태도인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내가 대통령 부부 앉혀놓고 그리고 누구죠? 총리 후보를 그러니까요. 예, 그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을 하라고 그랬다. 당신들 이렇게 안 하면 둘 다 감옥 가는 수가 있어. 이런 발언을 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리고 내가 검찰 조사 받고 구속되거나 이렇게 하면 한 달 사이에 하야 또는 탄핵인데 감당하시겠어? 네. 뭐 이런 태도인 거예요. 뭐 그럼 하시려면 하시든가 뭐 이런 걸로 검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사람 겁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가지고 당신들이 뭘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봐. 뭐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가장 센 발언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헛소리를 해대고 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 나온 얘기인데요. 헛소리를 해대고 있으면 이 정도로 심각해지기 전에 미연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공직감찰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실 민정수석실 뭐 하는 데입니까? 이런 문제들 대통령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 항시적으로 컨트롤 작동을 하면서 상황을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들인데 그 자체가 지금 마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안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 발언, 그러니까 명태균 씨를 아십니까? 명태균 씨를 몇 차례 만나셨습니까? 이런 거를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진짜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오죽하면 보수 언론들이 오늘 앞다퉈서 굉장히 세게 썼습니다. 어제 오늘 세게 쓰고 있고 오늘 그 나온 모든 종합 일간지의 제목에 일면 머릿 기사에 김건희 국감이에요.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대응을 안 한다? 대응할 이유가 없다? 무책임한 거죠. 아니 명태균 씨의 언론 인터뷰 중에 눈에 들어온 것들이 여러 가지인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만 추리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를 제안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고받은 텔레그램을 이제 캡처본을 뭐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는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에 소문이 돈다. 뭐 김건희 여사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명태균 씨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엄벌하라. 마치 이제
그런 걸 노출한 건데 물론 그 그렇죠. 캡처본이 진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니 제가 근데 요건 부인은 못 하고 있어요. 네. 부인 안 하고 있죠.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쪽이 그러면은 이게 가짜고 조작이라는 거를 저기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고 이렇게 보면은 저기 반박할 수 없는 일단은 주변적인 것부터 하나씩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심권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게 있겠죠. 정말 센 코어가 네. 네.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보셔야 돼요. 아까 이제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도 쓰기 시작했다는 게 이번 주부터 상당히 변화된 양상인데 지난주까지 모든 의제는 유튜브로부터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야지 레거시 언론이 따라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달라요. 이번 주부터는 저기 원팀이 되고 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와 유튜브가. 오히려 경쟁이 붙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국감이 시작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가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안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니까 이제는 기존 언론도 거의 기사를 받으려는 투다. 맞아요. 요게 이제 이번 주에 변화된 상황인데 이건 정권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거기 오죽하면 KBS까지 씁니까 그래? KBS도 쓰고요. KBS도 쓰고 있어요. 네. 절대 쓸 수 없는 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이 신호의 의미를 용산이 아느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국감이 한 이번 달 20일, 24일 정도까지 갑니다. 네, 3주간. 네. 네. 그 사이에도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뉴스토마토가 다른 기사를 예고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요즘은요. 저기 레거시 미디어 정치부 기자들하고 저녁 약속을 못 잡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소리가 9시에 방송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하다 말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방송 보러. 퇴근도 못 하고 보고 네. 있어요. 3회에 걸쳐서 김대남 녹취록을 풀었죠. 네, 네. 여기 뭐 경향신문, 한국일보 다 그래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변화된 분위기를 체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벌써 이제는 움직이는구나. 네. 이런 게 달라졌어요. 근데 사실 저는 김건희 여사도 이게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도 받글을 받아보시나? 왜냐하면 그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라고 한 게 명태균 씨의 조언이었다라는 것은 당시에도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얘기입니다. 소문이. 예. 네. 그러니까 이때 두 가지가 돌았어요. 하나 이제 제가 보기엔 조만간 이 내용도 공개가 되지 않을까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소년 일정을 잡아요. 원래 그 캄보디아에 가서 앙코르와트 배우자 일정이 있었는데 맞아요. 앙코르와트 배우자 일정을 하지 않고 별도로 그 14살짜리 그 심장병 소년을 이제 끌어안고 해가지고 뭐 조명 논란 막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장경태 의원에서 맞아요. 네. 이게 조명 이슈로 갔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앙코르와트를 가야 하는 배우자 일정을 하지 않고 왜 동선을 바꿨느냐 뭐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결정하는데도 아무개의 역할이 있었다더라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네. 예, 그런데 당시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이게 기자들은 이제 사실로 확인이 돼야 기사를 쓰는 거지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카더라만 가지고는 기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발설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렇죠. 엘리자베스 조문 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거고 그리고 앙코르와트도 저는 조만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명태균 씨 자기는 아니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언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엄벌해라. 조치해라. 이런 요구를. 공직 감찰을 지시합니다.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영부인이고 누가 책 사고 이걸 알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대화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이 많이 묻는데 명태균 씨가 이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6개월마다 휴대전화기를 바꾼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네. 검찰이 확보한 게 저희는 명태균 씨가 쓰던 핸드폰이 한 대였고 그걸 바로 당일에 검찰이 그러니까. 돌려줘서 이게 혹시 부실 수사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졌는데 네. 실제로는 휴대전화 포함 IT기, 태블릿 PC까지 6대 여섯 가량을 대. 압수했다는 여섯 겁니다. 대. 이게. 네.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저 공뽕 그건 치워버려서 돌려주고 네. 틀림없이 나머지는 다 그거는. 분석 네. 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상당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하도 제가 창원지검 욕을 바가지로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세게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동아일보 법조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네. 나왔는데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는 지금 그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혜경 씨, 제보자 강혜경 씨가 원래는 10월 10일 국회 행안위에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예정이 10일이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출석 가능성이 낮은 걸로 알아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러냐면 휴대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바로 휴대전화를 돌려줬는데 강혜경 씨의 휴대전화는 검찰이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강혜경 씨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아무래도 이제 언론 인터뷰하고 국회 출석해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무게감이 또. 그렇죠. 네.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위증할 경우에는 위중한 처벌을 받기 네.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잘 준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증언대에 서지 않겠다, 증언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증언을 하되 똑바로 잘 준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렇죠. 네. 근데 검찰에서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으니 그걸 가지고 와서 본인이 크로스 체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휴대폰을 돌려받고 크로스 체크를 분명하게 한 다음에 선은 뭐고 후는 뭐고 명태균이 어떻게 했고 김영선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음 파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존재 여부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청문회장을 통해서 공개됐을 때 그 파괴력은 그거는 뭐 그 게임 셋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강혜경 씨가 창원지검으로부터 빨리 휴대폰을 네. 돌려받아서 확인을 하고 국회 출석 일자를 잡을 텐데 오늘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원 위원장 인터뷰를 했는데 살짝 세모로 말씀하세요. 세모다, 아직. 예, 네. 행안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회 출석을 그건 하긴 정청래 하는데 의원도 얘기를 했죠. 법사위가 될 수도 있고 행안위가 될 수도 있는데 행안위가 유력하다. 그런데 행안위의 종합국감이 25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일 아니면 25일 양자 간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25일로 가면 좀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그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엑스맨님은 다른 곳에 다 옮겨놨다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아, 게. 그건 명태균 씨. 네. 그 명태균 씨의 경우 그런 거고 왜냐면 이제 박형광 기자가 지난주에 이제 네. 저희 방송에도 출연 한번 했는데 본인 얘기로는 이제 백업본은 있는 것으로 맞아요. 알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그 핸드폰이 있어야지 좀 보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용이하고 찾기가.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 장윤선 선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이 해명을 이제 진지하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 하다가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네. 그게 바로 명태균 씨 의도라고요. 양모가에 네. 지금 명태균 씨는 어디서 자기한테 대한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바로바로 맞받아치면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마지막 목표치를 내놨단 말입니다. 하야 아니면 탄핵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검찰의 수사가 자기를 압박해 들어올 때 본인의 생존 전략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의외로 명태균 씨가 굉장히 결단력은 있는 인물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건드려라, 더 쳐주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존 전략인데 물론 막상 검찰에 가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다 검찰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해놓겠지. 그렇지만은 지금 사정 과정에서 이 정도 언론의 판을 키웠다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어디선가 조금 본인한테 불리한 메시지가 나오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면서 조금씩 판을 키우는 걸로 나는 버티겠다는 이 의도는 명확한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언론과 인터뷰할 때도 이 사람이 병적 다변증이라고 로고리아라는 거 있어. 로고리아. 말을 자기 말을 자기가 못 끊어. 계속 나와 말이. 그게 이제 병적 다변증이라 그러는 건데. 네. 그런데 이 양반이 그렇게 장황하고 산만한 말 속에도 일관된 메시지는 있는 거라고. 첫째, 내 손 안엔 다 있다. 내 손엔 다 있다. 내 결심에 달렸다. 적어도 이 메시지만큼은 뚜렷하고 일관된 겁니다. 이게 그걸로 계속 지금 자기는 근데 이제 버텨야겠다는 명태균 씨랑 제가 어제 통화를 좀 했는데 그 이 얘기를 해요. 그 강혜경 씨한테 마치 자기가 이제 덫을 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덫을 놨다. 네. 그랬더니 딱 스픽스에 가서 인터뷰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사진 한 장하고 또 딱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친 그 덫에 그 걸려들었다라는 식이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허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는 그 강혜경 씨를 공익 제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누구죠? 김영선 전 의원이 네. 그 강혜경 씨한테 사기 뭐 등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자 강혜경 씨가 그에 격분하여 마치 그 고발할 결심을 한 것처럼 나오는데 일의 선우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선관위에서 작년에 이게 고발이 돼서 맞아요. 2월부터 네. 수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실제로 돈 문제 뭐 이게 사실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치판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공익적 관점에서 제보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마치 강혜경 씨가 뭐 사사로운 그런 이제 그 송사에 맞아요. 네. 휘말려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기자들이 그렇게 쓴다고 생각하는 것 안 같아요. 넘어가죠. 근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오판하고 있는 대목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관되는 메시지는 용산을 향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겁니다. 그 매일매일 뉴스가 달라지는데 자기 말로는 하나씩 선물을 주고 있다. 기자들에게. 진짜요? 예. 아, 어제도 뭐 아무개 기자가 왔다 갔는데 제가 뭐 선물 하나 드렸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저기 뭐야 저는 바빠서 창원에 못 가니까 명태균 대표 오시면 제가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했더니 아 제가 올라가면 뵙겠습니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또 말씀하시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국감 때문에 자기가 아무래도 원래 내일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국감 때문에 자기가 서울에 못 가게 됐다. 왜냐 불출석 사유도 내놨는데 자유선배랑 인터뷰하면 바로 동행명령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아니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으니까 서울 와가지고 인터뷰하자 했더니 다리 수술해가지고 안 된다고 네. 무릎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못 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무래도 하는데 내려가셔야겠다. 그러니까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창원에서 라이브 한번 하실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가운데 말 그대로 대통령실 해명도 있고 이러저러한 정치인도 많이 말이 오가는 과정 중에서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 저는 이건 김종대 의원님만이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페이스북에 105분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지금 이런 판국에. 그러니까 한창 이렇게 본인 인터뷰들이 나오고 대통령실이 막 호된 말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딱 이런 글을 올렸어요. 배고픈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다. 네. 돈 문제 아닙니까? 아, 돈 문제다. 돈과 어떤 그에 따르는 어떤 그 보답이 될 만한 네. 뭔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명태균 씨는 아무리 봐도 재미 본 게 없어. 이 판국에서. 저기 아니, 3억 6천 그거 세비반띵 했잖아요. 세비반띵 해도 3억 6천 안 되죠. 그동안 예. 쓴 돈을 보면은 3억 6천에다가 김영선 의원 선거 비용을 쓴 걸 또 합쳐야 돼. 대략 6억에서 7억 정도 견적이 나오잖아요. 한 판 더 해야 되네 4년에. 근데 이게 불발이 됐네. 예? 그러니까 견적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나는 김영선 의원하고 사이도 좋아질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네. 우선 김영선 의원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한테 명태균 씨를 소개시켜 준 건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의원 본인인데 그런데 대통령하고 가까워졌다고 자기를 하대해. 소개해주면 나는 소개해준 사람으로서 지분이 있는 거고 네. 아이, 덕분에 잘 만났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차려 열중시어. 이래 버리니까 소개해준 죄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 이런 뭐 나를 공천시켰다 그랬는데 선거 비용 나 몰라. 다 명태균이가 짠 거고 다 명태균이 사람 뽑은 건데 난 가서 출마만 할 거야.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그 명태균 씨하고 회계 책임자가 사비를 넣어서 네. 그 선거 비용을 충당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선 이제 갚아라. 이러면서 이제 반띵이 시작이 됐어. 그러면 현금으로도 뭐 농협에서 현금 인출해서 뭐 어디 주기도 주차장 하고. 앞서 가고 네. 세비도 반띵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은 일시적 동맹 관계지 이런 식의 거래가 아무 감정 없이 지나갈 리가 없어요. 반면에 명태균 씨는 나는 희생자야. 내가 다 판짜고 내 돈 다 썼고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그 공은 모르고 말이야. 이제 한 자리 국회의원 했다 그러더니 벌써 변심했는지 뭐 이래가지고 또 삐져.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이었다. 이 관계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 어떤 상실감,
뭔가 이 정권에 대해서 내가 이러려고 했나 하면서 뭔가 자꾸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네트워크,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무언가를 향해서 가기는 가는데 예.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공허하고 일단은 실질적인 이거 앞으로 갚아야 될 빚과 손실이 있고 벌써 전과가 몇 범이야. 그러니까요. 공무원 예. 승진시켜준다 그런 거 사기범 됐지. 거기에다 선관위 고발당했지. 정치자금법 수사받지. 아니 나는 돈은 나가고 전과는 쌓이고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냐고. 아니 이거 방송 끝나면은 명태균 씨가 아마도 김종대 의원 연락 올 것 같아요. 대담하고 싶다고. 형님 고맙습니다 막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닭들 키워놨더니 닭들 키워 그런 닭 많어. 저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면 쇼츠 영상에 사람 향해 달려드는 그 사나운 닭들 많아. 사나운 닭들이 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내가 싸우려 그래도 나는 상실감을 느꼈고 존중받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다. 그리고 어느 사이에 여사도 변심하고 그랬는데 니들만 변심하냐 나도 변심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이 정권을 만든 책임의식도 있고 애정도 남아있는데 이런 날을 어찌. 그러다 보니까 저기 배고픈 병사가 어찌 창을 들고 나가 싸울 거냐. 뭘 위해서 싸우냐. 배는 고프고 목적은 없는데 이 전쟁을 왜 하냐. 그렇죠. 생각보다 말씀대로 되게 철학적인 아니 그런 근데 원어네요. 저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병사들을 배불리 먹여야 나가서 세게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배가 고픈 상태다 이걸 네.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이 사건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국민의힘 주변 취재했을 때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한 것은 빠르게 손절각이다.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근데 엄하게 엮이면 안 된다. 그래서 말도 삼가하고 나 명태균 누군지 몰라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네. 과거에 내가 당신들 위해서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와서 손절이야? 나를 손절한다고? 나를 뭐 구속시키려고? 그럼 해보려면 해봐. 한 달 사이에 하야 또는 탄핵시킬 수 탄핵각이니까. 있는 네. 네. 백곡지에 이슈가 있어. 이렇게 이제 일종의 으름장, 협박,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영상 편지를 아무래도 띄워야 되겠어. 이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다 어떤 그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가는 일종의 어떤 죽음의 행진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실만 알면 되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명태균 씨한테 충고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상실감, 억울함 이런 감정들과 복수심 이런 것들이 낱마처럼 얽혀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시라. 내려놓고 이제 국민께 겸허하게 내가 판단을 받고 언론에서 취재하시면 응하겠다 하면서 일단 공적이고 낮은 자세로 되돌아가시라. 그것이 본인이 사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또 이런 정치에 대해서 내가 또 망상과 집착과 과욕이 있었다면은 그건 내 불찰이고 다시 수양하고 통찰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하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개혁에 필요하다면 내가 밑거름은 대드리겠다. 네. 이런 심정으로 본인을 내려놓고 아는 진실을 이제는 어떤 뭐 언론을 하나 잡아서 해도 좋고 국정감사 나와서 해도 좋고 네. 기자회견을 하셔도 좋은데 검찰은 아시다시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뭐 그렇게 그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래 그거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본인을 더 불행하게 합니다. 이제라도 내려놓으시고 진솔하게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말 많이 하지 말고 좀 간결하게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 네.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서 나를 밑거름으로 써달라. 이렇게 좀 공적인 마인드로 본인을 갖다 놓으면 네.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본인이 이동을 하셔야 본인도 사실은 이런 걸 구원받을 수가 있고 마음도 다스려지고 이러면서 한 시대에 매듭을 짓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명심하고 이제 진실을 말씀하십시오.